대세 상승장이 오면은 뭘 사도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 듣기 좋은 말이지 갈론만 가는 그런 시장이 꼭 반등장에서는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성욱입니다. 금일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코스피 뭐 주장창 빠지고 있는데 카카오톡 친구 추가들 하셨죠? 오늘 주장창 빠지는데 다들 고생들 많으셨어요. 고생들 많으셨으니까 친구 추가들 하셔가지고 무료 천종도 받아보시고 교육자료도 받아보시고 그래 보세요. 저 영업상 없습니다. 잘 아시죠 이제는? 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분석 바로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일이죠. 내일 EU에서 원전이라는 에너지가 과연 신재생일지 아닐지 그런 결과물이 좀 나와주는 날입니다.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해요, 여러분. 될지 안 될지 예측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저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사실 한번 드리고 싶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기에 그거를 지금 막 예측을 한다라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이 달라지시나요? 마치 이제 거기에 통과되면 주가가 막 급등 나올 것 같고 통과되지 않으면 막 하한가 할 것 같고 그러신가요? 둘 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둘 다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주식이 재료의 결과물이 노출이 나와줄 때 거기에 맞게 움직여줬으면 도박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겠네요. 그쵸? 마치 예를 들어서 내일 이 결과가 발표가 나와주는데 통과가 될 거라고 본다. 승인이 나와줄 거라고 본다. 나 승인에 맞췄어. 그럼 막 상한가고 막 연승을 달리고 그래서 너도 나도 돈 다 벌고 그래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기에 뭐야 코로나 치료제 이제 일본에서 통과한다는데 긴급상승인 해가지고 받는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거 막 진행되고 있고 결과물 나와줘도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주가는 박살 났죠 그냥. 그냥 박살 났어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좀 보시면 뭐 이거저거 발표해서 올라갈 거다, 발표치 저거 올라갈 거다, 승인 나와줄 거다, 긴급상승인 받아줄 거다. 받으면 뭐합니까?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잖아요. 동일한 맥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뭐 이런 연합에서 뭐 이거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로 하겠다, 당연히 그로 인해 가시적인 수혜를 받아줄 수 있는데 지금 통과를 한다라고 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주가에 영향을 주기가 어려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요. 시장이 너무너무 안 좋아요 여러분. 오늘 코스피 보세요. 시장 반등 좀 나와주니까 개인들 반등이 저점이다 좋다고 7천억 들어와 주잖아요. 파생시장에서 하방 내려 꺾고 있고 환율 1300원 위로 한번 세게 돌파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저점이라고 들어와 주잖아요. 여러분 저점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아직까지 개인 투자자들의 그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힘드시겠지만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더 빠진다라는 뜻이에요. 당연하죠. 대한민국이 아시아 증시에서 제일 여파가 많이 간다라고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살짝 설명을 드릴까요? 그럼 바로 금리 때문이에요 여러분. 금리. 그 금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대한민국이 지금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는데 제대로 뭔가 발표가 나와준 게 있나요? 금리를 어떻게 하겠다, 얼마만큼 올리겠다, 물가를 잡겠다 이런 거 나옵니까? 하나도 지금 발표가 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그런 우려감이 있는 거예요. 잠깐만, 그럼 미국이 이거 자이언트 스텝 한다는데 자이언트 스텝이니 뿅망치 스텝이니 금리 올려가지고 뭐 두들겨 맞으면 금리 역전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1억을 은행에다 넣어놨어요. 한국에다 넣어두면 1억 주고 미국에다 넣어두면 200 준대요. 여러분 어디다 넣을 거예요? 다 미국에다 갖다 넣지.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가 다 가는 거예요 저기로. 저기로 다 가는 거야. 그냥 다 죽어보자 하면서. 그런 금리가 역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뭐 한국이 미국보다 잘난 것도 아니고 잘나지도 않았는데 돈도 덜 준대. 그럼 한국의 매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매력을 지금 못 느끼기 때문에 지금 그 물량이 이탈이 가속화가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대한민국 증시가 금리를 또 못 올리냐? 부동산 때문이에요, 부동산. 근데 부동산이 또 뭐가 있어요? 전 정부에서 이런 말을 했죠. 저는 그러니까 그 경제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이 정치 성향이 없습니다. 외국에서 오래 살다 와가지고. 근데 잘 보세요.
집가 상승률은 전 세계 OECD 국가들이 대부분 동일하게 비슷하게 상승을 했대요. 근데 그건 사실 통계적인 오류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어요. 많은 영끌이라고 표현을 하죠.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과, 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데 그게 부동산에 편파적으로 많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나, 아니면 위험자산이 치중이 되어 있어가지고, 치중이 되어 있는데 그게 다 손실구간에 들어간 것과 굉장히 차이점이 크거든요. 근데 부동산 쪽에서는 매달 나가야 되는 이 이자 지급분 금액 크기가 크잖아요. 왜냐하면 계약 자체도 길게 했고 금액도 크니까 거기서 나가는 이자비용이 크잖아요.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 가계부채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가계부채가 터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돈을 씁니까 안 씁니까? 지금 당장 더 빠듯한데 기준금리 올라가가지고 뭐 이제 이자를 더 내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돈을 아낄 수밖에 없어요. 소비심리가 위축이 되는 거예요. 소비심리가 위축이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돈을 안 쓰게 되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나와주게 되고 부동산 가격은 폭락하고 그러면서 이제 경기 침체가 오고 부동산발 쇼크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뭔가의 스탠스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위험자산에서의 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금리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이 안 나와버리니까, 야, 이러다가 얘네 진짜 금리 인상 제대로 안 하는 거 아니야? 미리미리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 불확실성이 있다는 겁니다. 수출과 수입과 내수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금리의 방향성이나 이런 공급망의 이슈가 있고 그러면 타격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공급망의 이슈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어요. 예? 공급망의 이슈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데 그 외에는 뭐 해소가 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걸 기다리는 것 마냥 이제 포지션이 안 나와주고 이제 그냥 시장에 뭔가 외환 보유액이 줄어든다는 것도 사실 현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줄어든 게 아니라 사실 작년 11월, 12월부터 외환 보유액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 전 정부의 시기였었을 때부터 그랬죠. 왜냐하면 채권을 찍어서 돈을 엄청 풀었잖아요. 코로나니까 힘드니까 돈 주겠다. 이렇게 채권 찍고 없는 돈 빌려다가 풀어주고 돈을 많이 풀어놨는데 그 유동성을 회수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회수를 안 해주니까 또 이런 식으로 환율이 폭등하게 되고 물가가 폭등하게 되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이런 경제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은 빠지지. 그냥 주식시장이 빠지는데 뭐 EU에서 원전을 뭐 승인한다라고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갈 것 같아요? 모든 플로우는 시장 섹터 종목이에요. 시장에 대한 이해와 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관점이 없으면 결국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대형주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시장의 여파를 받아줄 수밖에 없어요. 시장을 역행을 하는 것도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올라가도 매물대 두들겨 맞고 공매도 두들겨 맞고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략 공매도 있는 거 여러분 안 좋아하지 마세요. 공매도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공매도가 있어야지 쇼커버를 해주고 지지구간을 만들어줘서 하락폭을 제한적이게 만들어주죠. 공매도가 있는 종목이 되려 하락장에서 더 잘 버텨줘요. 근데 네? 진짜예요. 진짜 그래요. 공매도 비중이 높고 공매도 비율이 높은 기업군들이 이런 폭락장에서 훨씬 더 잘 버텨줘요. 왜냐하면 쇼커버 해줘야 되거든. 네? 해지 포지션이 있는 종목에서는 레이저들이 계속해서 거래를 같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면 무작정 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당장 뭐 내일 나오는 결과물에 연연치 마십시오. 시장이 최우선이지 뭐. 저는 시장이 조금 더 빠진다라고 보고 두산 에너빌리티 또한 마찬가지로 저는 추가 하락 구간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단에서 사서 중단에 팔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양봉 세게 나와줄 때 8%에서 10%짜리 양봉 나와줄 때 분할로 팔아요. 그러면 됩니다. 음봉도 내려오면 그때 분할로 매수하시고요. 물론 그게 당연히 좀 번거로울 수도 있고 수익 구간을 크게 주진 않을 수 있어도 안정적인 매매임을 명심하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고요. 다들 고생들 많으셨고 뭔가 영상 보시면서 내가 도움이 좀 됐다 하시는 분들은 꼭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무료 추천 종목도 받아보세요. 저희는 오늘 같은 종목에서도 3종목 청산했습니다. 그만큼 실력으로만 증명하는 회사 허붕제TV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친구 추가하는 방식은 HERB2019이고요. 친구 추가 아이콘을 누르신 다음에 아이디로 추가 아이콘을 누르시고 여기에서 HERB2019 검색 후에 친구 추가까지 클릭 한번 해주시면 저희 채널 오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들 많으셨고 저희가 내일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